또 서울함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 저희 선생님 나한테 와가지고 제 책에도 써놨습니다만 공자님 말씀에 불안 참은 불입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마라 이런 말씀 주셔서 아 내가 감옥에 있는 게 감사하구나.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굴복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다시 긍정의 힘을 끌어내서 극복에 가라는 그런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감옥 안에서 저는 이제 미리 사전 투표를 해가지고 이재명 그 도장을 찍을 때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한 표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정치 생활을 돌이켜 반성해 보면 김대중 제가 오선 의원을 하면서 여당 의원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교육했습니다. DJ,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 때 여당 의원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네가 여당 의원 시절에 뭘 좀 그렇게 잘했냐. 네가 좀 더 달라붙어. 물론 내가 변명하기로 내가 거기 내가 동료동도 아니고 친노 핵심도 아니고 친문 핵심도 아니어서 소외돼 있었다라고 변명하기는 너무 좀 변명이 어렵다. 여당 모습 좀 더 그때 대통령을 만나든지 아니면 그쪽 시세들한테 설득을 해서 뭔가 좀 고치려는 노력을 왜 안 했는가라는 이제 반성이 되고 이 윤석열이가 들어서고 나니까 그때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데 우리가 헛되이 보냈구나. 윤석열의 저 모습을 보면서 다른 건 다 빼놓고 아니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전쟁이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어리석은 판단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젊은들 그 아름다운 청년 청들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 비극을 제가 우크라이나하고 계속 요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역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보들이 왜 이런 짓을 하게 됐는지. 그런데 그게 윤석열이가 거의 이 화약고 같은 여기서 불장난 걸 보고 너무나 가슴을 다 쓸어내렸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고 그래서 4월 4일 날 그 헌재가 8대 0으로 탄핵 의견 냈을 때 너무 당연한 결론인데 이 낙인까지 그렇게 뻐꾸기가 밤새 울고 복합고치 정말 비기에서 일으키듯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조이게 만들어서 그나마 그래서 8대 0으로 나와서 내가 문영배한테 감사하다고 내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당신 내가 기억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3일 날, 5월 1일 날 조의대 그 파기환송 판결 보면서 진짜 이 마지막 이 내란 세력들이 진짜 이 법원이구나. 제가 이게 진짜 여러 가지 답답한 생각이 들었고 윤석열이가 3월 8일 날 구속 취소로 풀려났는데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5월 27일 날 제가 이제 사전 투표를 불취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법상 미결수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피선거권도 있는 거고 아직 죄가 확정되기 전이니까. 그리고 실형을 확정이 됐더라도 1년 미만 실형을 받은 사람도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그러니까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2년 실형을 받았으니까 투표를 못했어요. 지난번 이재명 선거 때. 저는 이제 아직 미결수니까 투표권이 나와서 그래서 거소 투표를 했습니다. 불치소 안에서. 그 안에서도 제가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는데 한편 없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날 딱 출구조사 전에 MBC가 생방송 오는데 그 유심이라고 몇 명 조경태에 와 있는데 그 패널한테 몇 프로 나올지 이제 한번 맞춰보라고 했어요. 그때 저도 바로 노트에 써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제가 김문수 42, 이재명 49, 이준석 8% 썼는데 그대로 거의 100%로 맞았어요. 나는 50%못 넘길 거라고 봤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준석이하고 여기 합해면 진 거잖아. 근데 그대로 100% 아팠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이 보수의 간고한 이게 벽이 있는지를 느끼는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34만 표만 이겼거든요. 33만 표만 이겼는데 1.1% 이긴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IMF를 초래했던 정당이 있고 부하들 병역 비리 의혹이 있었고 또 이인재가 나와서 500만 표를 가져갔는데도 30몇만 표로 겨우 DJ가 이겼으니까 만만치 않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중한 이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서 어찌됐든 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5천만 우리 국민들의 삶과 우리 국가의 미래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가 된 이 소중한 5년의 기간을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이 소중한 대통령의 저는 역할들을 백업하고 다시 빛내주고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당장 아니 내란 종결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민주당이 지금 다른 분쟁으로 가고 일단 대통령의 메시지가 쫙 홍보돼야 될 때 막 정치적인 이슈 가지고 뉴스를 잡아먹고 있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고 특히 저는 이번에 조국 혁신당 합당 문제도 어떤 시각으로 저는 보게 되냐면 저게 지방선거 때 몇 프로 합히면은 몇 석 더 얻고 이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그렇게 의리하고 합당이라고 표 몇 개 더 보태가지고 3% 보태서 몇 프로 이겨서 몇 석 더 만들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될 시기인가 이 시기가 혁명적인 시기고 아직도 존재하는 내란 세력 지금 우리가 한동훈이고 우리가 윤석열이다 윤어게인 외치는 이 장동혁 체제의 이 반헌법적인 정당을 해체시킬 정도의 압도적인 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해야 될 건데 이거를 그들과 마치 일상적 시기에 경쟁하는 정당끼리 매표 표교산하는 이런 컨셉으로 메시지를 가지고 가게 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에 국민들의 마음을 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런 메시지와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깝고 이번에 김건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을 무죄 판결한 판사나 최근에 윤태균, 김영석 다 무죄했다가 이번에 박상도 50억에 무죄를 하고 800억짜리 요금을 횡령했다고 버스기사 해고를 정당하다고 하는 이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서 혼나야 되고 그다음에 이진관 판사가 23년 실형을 때렸으면 정말 내 같으면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대대적인 공개 토론 이 판결의 의미 분석해서 우리나라의 소위 서울대 하버드들 나온 우리나라 강남 이 부자들의 이 교육 목표 우리 아이들의 목표에 그 정점에 있는 서울대 하버드 출신의 한덕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이완영 같은 놈인지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정말 모든 것을 다각적으로 이걸 분석해서 재해석하고 홍보해야 될 중요한 판결 23년 내란 최초의 유죄 판결을 이진관의 판결과 주가지수 5천을 돌파했던 그날 그리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신년 기자회견을 정말 프리토킹으로 했던 그 세 가지 중요한 있었던 그 다음날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발표하면서 완전히 대통령의 메시지와 이진관 판결의 의미가 그대로 날아가 버리고 지금까지 합당 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생각이 들고 제가 최강욱 그 씨가 유튜브에서 송영길이 민주당 대표일 때 저희가 열린민주당 대표에서 통합을 했다 이렇게 비유를 든 걸 제가 봤습니다만 제가 당대표 때에는 열린민주당 통합을 당연히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 표라도 필요하니까 열린민주당과 통합을 해야 될 시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당연히 필요한 시점이었고 또 모두가 최고위는 제가 다 제 이야기를 제안해서 최고위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최고위는 회의를 거쳐 동의를 받고 협상대표로 우상호를 협상대표로 임명을 해서 투명하게 지금부터 우상호를 열린민주당 협상대표로 임명해서 공식 접촉을 시작하겠다. 그래가지고 접촉을 해서 다 내용을 우리한테 보고받고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투명하게 해서 통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아무튼 뭐 지난 거지만 제가 2월 13일 날 정말 이 우인성이라는 판사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죄 판결한 판결 이유를 읽어보면서 정말 피가 끓던데 이런 논리라면 도대체 송영길을 유죄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논리냐라는 그 분노가 들고요. 그 우인성이라는 자가 우리 이성만 의원 2심 판결 때 동목동 유죄 판결한 그 친구입니다. 그렇게 위법 수입 증거를 주장했어도 하나도 그걸 검토하지 않고 일거의 판결 이유도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게 위법 수입 증거 위수중 주장을 배척시키고 유죄 판결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항소심에서 이성만도 무죄 판결을 받고 이번에 12일 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내가 우인성 판사는 들어라고 하면 좀 글을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도이치모터스는 뭐 추미애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그 서보의 제2정보 간첩단 사건 그 문제에 대한 재심 청구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기각시켰던 판사가 우인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법개혁과 이 검찰개혁이 너무나 소중한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도끼자를 썩는지 모르고 재판에 지금 서로 싸우다가 이 재산은 제대로 지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에서 정말 상주의 자격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계속 요즘에 기도하고 와서 하늘이 임주신 장군이 저기 산에 올라가서 삼국통일 위협을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요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가 이 민족을 위해 쓰임받을 도구로 쓰임받을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너무 지금 힘들고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빨리 복귀해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서 성공, 이재명 정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서 뛰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